저희가 맨 처음에 한 분을 컨택해서 첫 할아버님을 컨택해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물음이 왔어요. 과연 우리 할머님, 할아버지 이야기도 듣지 않고 다른 할머님,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두 번째 책은 바로 저희 외할머님 책을 만들어 보게 돼요. 단순히 제가 그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건 아니고요. 좀 전라도에 살고 계셔서 저희 자제분, 그러니까 어머님, 삼촌분들, 그리고 손녀, 손주들이 다 같이 글을 썼고 할머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을 쫙 정리를 해봤어요. 플러스 할머니랑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했더니 또 가족이 함께 만든 자서전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책이 한 권 됐었고요. 정말 놀라웠던 거는요. 할머님께서 10대 때 이야기, 20대 때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. 그 전에는 사실 저는 멀리 살고 계셔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들었더니 할머님께서 6.25 때 내려온 북한군이라고 할까요? 그 북한군들과 같이 잘 지냈던 이야기까지 되게 세세한, 역사적으로는 무섭게만 기억하던 그 북한군을 밑에 전라도까지 내려왔던 북한군들은 애기였고 어렸고 같이 춤추며 놀았다라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. 그때 우리 할머님을 이야기를 듣는 거는 이런 점으로 재밌지만 이런 점으로는 또 문제가 되는구나를 또 알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어요.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. 어르신들이 요즘 시대와 다르게 자제분들이 여러 명이고 또 며느리, 손주 또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분에게 쏠리는 사랑이 분명히 존재를 하세요.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내용을 책에 실을 때 한 사람 이야기는 10페이지, 한 사람 이야기는 1페이지 이렇게 되면 이 좋은 의미로 만든 책이 가족 간에 약간 이상한 의미의 분란을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더라고요. 그걸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나서 저희는 잘 수정을 해서 균일하게 잘 만들었더니 가족의 화합을 가져오는 결과를 냈고요. 그래서 이후 다른 할머님, 할아버지 책을 만들 때도 좀 그런 방향으로 추천을 해드렸더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어요. 봉사활동 할 때 만났던 한 할아버님이세요.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 박영상 할아버님이신데요.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 되지 않은 그때쯤에 저희랑 만나게 되었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할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시를 약 100편 정도 쓰셨을 때였어요. 그 시를 보면요. 누군가는 뭐 윤동주의 시처럼 수려한 문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기억나는 시 중에는 이마트라는 제목도 있어요. 그 이마트에 갔을 때 돌아가신 할머님이 갖고 싶었는데 사주지 못했던 어떤 물건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는데 정말 그 책을 가지고 낭독회를 한번 열었는데 계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공감을 사내는 글이었어요. 어떤 그 국어적인 지식과 문학적인 규율을 맞춰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니까 그런 엄청난 작품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은 이렇게 줄글 자서전이 아니라 시집으로 엮어드려서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큰 버전 하나, 그리고 친구들이 갖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포켓 크기로 작은 거 버전 하나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시집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. 그 할아버님도 글쓰기에 자신감이 생기신 거예요. 내가 쓴 시가 한 권의 책으로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셔서 이후에 다양한 그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회들 있잖아요. 거기에 글쓰기 작품을 많이 내셨고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서신으로 보통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또 굉장히 커다란 상도 받으셨다고 연락해 주시고 이후에 작품 활동을 어떻게 할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